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 지혜입니다. 갱년기에는 성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성교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의 원인이 질건조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질건조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궁금하시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갱년기라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생식 기능이 저하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의학적으로는 폐경이행기 그리고 폐경기로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에요.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폐경이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폐경이행기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생리를 한 번씩 건너뛰기도 하고 불규칙한 생리를 하게 되면서 갱년기 증상도 생겨나게 되죠. 이 폐경 이행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한 3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생리를 하시고 나서 1년 정도 생리가 없으면 비로소 그 전에 폐경이 되었구나 라고 진단을 하게 돼요. 그럼 질건조증, 성교통은 어느 시기에 나타나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인차가 있지만 마지막 생리 이후 3년 내지 5년 지나서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교적 후기 폐경기 증상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에 의한 거죠. 질 안쪽의 점막의 탄력이 감소하게 되고 질 점막이 얇아지게 되면서 분비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성욕 감퇴 및 성교통의 원인이 되게 돼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평상시에도 질 속이 당기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기게 되죠. 이와 함께 소변을 자주 보고 못 참는 과민성 방광 증상과 만성적인 재발성 방광염 등 비뇨기계 증상도 자주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비뇨기계 증상과 질건조증을 통칭해서 갱년기 비뇨 생식기계 위축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저희 병원에 진료 보러 오시는 60대 환자분들께 혹시 요즘 부부간 성생활을 자주 하시는지 여쭤보면 그런 거 안 한 지 오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시기에는 부부간의 성생활이 소원해질 수 있겠지만 성교통이 그 원인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부부간의 성생활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는 아니지만 통증 때문에 못해서 피하게 되는 것과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과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되겠죠. 얼굴이 화끈거림이라든지 다른 전신적인 갱년기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먹는 호르몬제를 쓰는 게 효과적이고요. 외음부 쪽의 질건조증, 국소 증상만 있으실 때는 호르몬 질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에는 질이나 외음부에 바르는 에스트로겐 크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품절 상태고 희귀의약품 센터를 이용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요즘은 질 안에 넣는 질정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어요. 호르몬 질정은 저용량이고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거라 혈액학적으로 에스트로겐 레벨은 거의 올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방암의 위험도라든지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 심혈관계 쪽의 위험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정이 이 두 가지인데요. 바로 오베스틴과 지노프로입니다. 오베스틴은 프랑스에서 제조되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인데요. 포장을 뜯어보면 이렇게 초처럼 생겼어요. 모든 질정을 넣는 방법은 비슷한데 주무시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닦으시고 누우셔서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질 안쪽으로 쏙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나서 한 10분 정도는 좀 흐를 수 있어서 움직임을 최소화해 주시는 게 좋고요. 처음 치료 시는 질이 많이 건조한 상태이므로 매일같이 사용을 권하고요. 증상 호전 시에는 유지요법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용을 권하게 돼요. 오베스틴은 지노프로에 비해서는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고용량이라서 효과는 더 탁월하지만 처음에는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기름처럼 조금 흐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지노프로는 독일에서 생산되어 수입하는 제품이고요. 에스트리올 0.03mg과 젖산균이 들어가 있어요. 오베스틴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용량이라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좋고요. 젖산균이 들어가 있어서 질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어서 넣다가 부서진다든지 넣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둘 중에 사용해 보시고 더 효과적이고 편한 것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 치료 방법이 호르몬제만 있을까요? 이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치료 방법이고요. 이 외에도 많은 적극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얼굴 건조증, 기미, 여드름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레이저도 하고 물광 주사도 맞고 하잖아요. 질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저를 통해 질 내부의 콜라겐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점막을 개선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다 보면 질 점막도 촉촉해질 수 있어요. 히알루론산이란 우리 인체 내에서 골수와 연골 등을 구성하는 세포 외 기질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죠. 얼굴에 필러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이 히알루론산을 질 점막에 직접 투여하는 거로도 질 건조증이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열 치료를 위한 장비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리에 따라서 CO2 레이저, 어분야그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치료 등등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병원에서 질 건조증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장비들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드릴게요. 질 건조증은 치료할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